최명훈 선생님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훈 선생님께서는 지금 요네스 배드민턴 팀 트레이너로서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현장에서, 그 전에 이제 대표팀 트레이너로서도 많이 활동을 해주신, 국내에서 배드민턴 분야에서는 유명한 트레이너이십니다. 네, 자료 공유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체육코치협회 9기 수료하고 자격 과정을 밟았고요. 현재는 소개받은 대로 요넥스 배드민턴 선수단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은 이런저런 이제 질문, 이제 저의 이제 체력 코치 과정 이후에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체육계 이단아였고요. 현재는 당당하게 선수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체육계 이단아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비전공자였어요. 27살 때까지 저는 격투기 선수 생활을 했었고, 체육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물리치료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지도자로서의 길을 좀 걷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켜야 할까라는 고민이 압도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었을 때 항상 수동적으로 운동을 했고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운동을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제가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싫어서 뭔가 이제 체력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대한체력코치협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입시 타격 파이터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태권도 학교 선수로 활동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킥복싱, 무에타이 선수 생활을 하다가 27살에 이제 왼쪽 눈에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을 뻔하고 공식적으로 트레이너의 길을 걸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트레이너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저는 이제 때리고 맞고 하는 그런 운동에 적응이 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가진 거라고는 무식한 도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도전하고, 음, 그냥 뭔가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방황 속에서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라는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모든 교육을 다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체육코치협회를 20대 말에 이제 접하게 되면서 내가 찾던 교육이 이거였구나. 내가 왜 그렇게 운동을 했고 왜 그렇게 지도자가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선수들을 운동을 시켜야겠구나. 라는 강한 와우 포인트가 된 게 이제 대한체육코치협회였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코치협회를 들을 때 교육비가 180만 원, 지금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교육비가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은 90만 원, 8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근데 너무나 배우고 싶은 나머지 지인에게 180만 원을 빌려서 9개월 동안 20만 원씩 갚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대한체육코치협회를 무작정 신청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코치를 알게 된 경위도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냥 무심코 잡지를 폈는데 거기에 대한체육코치협회 광고가 나왔었고, 이거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교육도 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매력적이겠다. 내가 체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체육코치협회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는 지금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어, 지도자 생활까지 하면은 20년 정도지만 이제 트레이너로서 활동한 거는 한 14년 정도 제가 됐고요. 대한체육코치 자격 이후에 한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한체육코치협회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협회가 지금처럼 그때도 뭐 좋은 단체였지만 지금보다는 이제 다소 국이었으니까 이제 시작 단계였어서 조금은 지원이 조금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연계라든지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3년 동안 협회에서 주어진 실습 기회,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 뭐 어디 가서 트레이닝 해볼래? 어디 가서 선수들 한번 관리해볼래?
가서 그냥 참관해볼래? 보조해볼래? 하는 모든 곳을 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기도 하고 모자른 것을 다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끝에 그때 당시에 이제 무보수로 일했던 곳들의 지도자분들께서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돈을 받고 정식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열정페이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제 정식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그런 제안들이 저쪽에 3년 뒤에 마치 씨앗을 뿌렸던 꽃들이 피어나듯이 무수하게 한순간에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 이제 격투기 선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격투 쪽, 좀 뭔가 컨택 스포츠 쪽을 가고 싶은 마음에, 우슈라는 중국 무술 그 대표팀에도 있었고, 킥복싱 대표팀에도 있었고, 럭비 대표팀, 그 다음에 축구 골든에이지, 대표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트레이너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TV 프로그램의 의무 지원 스텝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대중적으로 좀 많이들 그런 활로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TV 프로그램에 진출하는 트레이너가 좀 다소 희박했습니다. 뭐 아침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말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지원 스텝으로 가는 게 좀 희박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회들을 얻어서 트레이너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연대 농구팀, 그 다음에, 뭐, 그, 미국 1부 리그에 진출한 선수 개인 트레이닝,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 트레이너 멘토로서 활동도 하고요. 대학교나 학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실제로 선수들을 트레이닝 했던 사례들이나, 아니면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그 종목에 대한 특이성, 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현장 전문가로서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학교 교수, 뭐 석사가 꼭 있어야지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현장 전문가로서 초청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러한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힘들었던 시기 이용대 선수 배드민턴 올림픽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콜아웃을 받고, 지금 이제 6년, 벌써 이제 유넥스 팀에 합류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열심히 활동했던 것 덕분에 뭐 문화체육부 장관상과 대한체육회장상이라는 그러한,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상도 수상하게 되는, 한 11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시기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요. 아, 나는 감정 쓰레기통인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트레이너에 대한 어떤 입지는 보장되지 않는가? 권리는 없는 것인가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급여가 엄청 많지는 않았었어요. 뭐 200 한 중반 정도? 그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일은 일대로 저녁 늦게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주말에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남들 일할 때 저는 또 평일에 쉬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회의감도 들고 힘들었던 시기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 일을 하다가 그 팀에서 계약 종료를 하고 다른 팀으로 옮길 때 그 공백 기간 속에서 이 일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할 때 막연한 두려움도 찾아왔었습니다. 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남들처럼 많은 급여를 받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일 때면 뭐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이제 제 자신을 발견하였고 그럴 때일수록 그만둬야 되나라는 고민이 진짜 너무 저를 괴롭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 내가 한번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내가 1년만 더 해보고 1년만 더 해보고 진짜 내가 이 일이 싫어졌었을 때 이거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되게 모습적인 거긴 한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서도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이 일에 진심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열정, 그다음에 성실, 진정성, 인사하는 거, 대답하는 거, 뛰어다니는 거, 쓰레기 줍는 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저는 굉장히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대한체육코치협회에서 배웠던 어떤 프로그램의 설정에 대해서 이 선수가 이런 부분, 이런 트레이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부 반응이 없이 지도자분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행복했던 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세대 농구팀에서 실제로 기사에도 나왔는데 결승전에서 우리 팀이 부상률 0%라는 기사가 나와서 전력적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연대 대표팀의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워밍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예민하고 까다로울 정도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었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나서 부상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기사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뿌듯했고요. 두 번째는 이용대 선수의 콜아웃 때 사실 좋으면서도 부담감을 느꼈던 게 내가 여태까지 수련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이용대 선수가 만약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난 이 일을 그만둘 자신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용대 선수의 면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용대 선수가 다행히 오케이 사인을 했고, 제가 요넥스 팀에 합류하는 그 두 순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 엄청 많습니다. 음. 8강권, 16강권 선수가 우승을 했었을 때, 우리 팀이 우승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선수가 나의 이름을 언급해서 그 고마움을 표할 때, 그 다음에 지도자가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할 때, 그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고맙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직업이 또 선수 트레이너, 체육 코치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항상 저는 행복감을 또 느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체력코치협회에서 가장 그러니까 가장 제가 잘 배웠던 건 뭐냐면요. 주기화 프로그램입니다. 주기화 프로그램은 뭐냐면 책 능력을 향상시킬 때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뭐 8개월짜리, 뭐 이제 본인이 이제 배우고 나시면은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근지구력, 근력, 근비대, 최대 근력, 파워, 최대 파워, 최대 파워 지구력, 유산소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훈련하는 메커니즘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잘 공부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협회에 제출하는 과정 속에 공부가 진짜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고, 마치 선수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의사인 것처럼, 이 친구는 근지구력 능력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 판단을 기준으로 적용을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기 시작할 때 선수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체코체프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는 주기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진심을 다한 정직한 도전의 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 트레이너로서, 체력 코치로서 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선생님들께서 모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트레이너로서만 제가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고 사실 체력 코치로서, 선수 트레이너로서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공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선생님들은 지금 체육학과이기도 하실 거고 물리치료과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빨리 시작하고 있고 더 유능하고 더 멋진 체력 코치로서 선생님으로서 성장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대한체육코치협회에서 교육팀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가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협회에서 교육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협회는 선생님들의 실습지라든지 아니면 커리어 이력 관리를 합니다. 단,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런 혜택들을 누리셔서 원하시는 목표와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명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음은 지금 주짓수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서 활동 중이신 우리 문현우 선생님께서 실제 트레이닝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이러한 현장 실무나 이러한 방법을 입각한 이런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문현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주짓수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문현우입니다. 일단 저는 물리치료과로서 좀 선수 트레이너를 꿈꾸다가 좀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체력 트레이닝에 대해 좀 자세히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 선배님께서 체력코치협회 체력코치 교육과정을 추천해 주셔서 듣게 됐고요. 첫 취업은 사실 체력 트레이닝과 크게 관련 있지는 않은 신경계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평일에 일하고 주말마다 좀 현장에서 파견을 다니고 그러다가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주짓수 국가대표팀 의무 트레이너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게 되고 작년 9월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현재 일단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처음 됐을 때 현재 직장인 주짓수 국가대표팀에 최종 합격했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 그 이게 도파민인 것 같습니다. 이 도파민이 정말 너무 컸고 저는 막 어디 홀린 것처럼 진짜 태극마크를 너무 달고 싶었고 순간순간 뭐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잠도 줄이고 그래도 이런 게 전혀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덕분에 좀 잘 버티면서 좋은 결과가 좀 좋은 자리가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력 코치 협회에서 저도 체력 코치 협회에서 가장 메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기화 프로그램인데 보통 팀을 처음 맡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무슨 운동을 시켜야 되고 몇 킬로그램으로 몇 개씩 몇 세트 뭐 휴식 시간 몇 분 이런 거를 잡는 게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좀 어려운데 주기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변형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현장 그대로 가면 좋은 거고 어쨌든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체로코치 협회의 주기화 프로그램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훈련 세션은 월화목금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제가 메인으로 잡는 거는 새벽 조조훈련 때 저희는 심폐지구력 훈련을 하고요. 주 2회는 고강도, 주 2회는 또 저강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폐지구력이랑 그리고 월화목금에 하는 오전에 웨이트 시간에 새벽 훈련이랑 오전 훈련이 가장 메인이 되는데 그 트레이닝 세션에 있어서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세션 같은 경우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 평가 선수들이 최대 근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 선수들의 몇 RM, 뭐 몇 개, 몇 킬로를 몇 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적용한 것들을 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좀 선수들이 주는 피드백도 좀 받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중간에 좀 받는 그런 느낌들도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의무 트레이너로서 좀 요즘 이제 되게 최근 일인데 이제 4주 전에 왼쪽 어깨가 다친 선수가 있었습니다. 다친 선수가 있었고 초반부터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촌에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리치료실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고 다음 그 1주 뒤부터는 보강 운동도 하고 웨이트 시간 끝나고 나서 새벽 끝나고 나서 같이 재활 운동 하고 보강 운동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선수가 되게 좀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뿌듯한 부분이고 이 선수는 다음 주에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무사히 좀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좀 그런 뿌듯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력 코치 협회 체력 코치 과정은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체력 트레이닝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체계적이고 좀 가장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 트레이닝뿐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재활 운동이나 보강 운동으로도 충분히 쓸 만한 것들이 많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테이핑이나 매뉴얼 같은 마사지 같은 경우들도 되게 많으니까 선수 트레이너를 꿈꾼다면 좀 필수적으로 좀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력 코치 협회를 통해서 좋은 교육 과정을 듣고 선수 트레이너를 꿈꾸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이 선수 트레이너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기회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체력 코치 협회에 좋은 기운을 받고 좋은 교육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수촌에서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신 만큼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혁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용혁 선생님께서는 현재 파라대 국가대표팀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현우. 아니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가라데 대표팀 현재 체력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이용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제가 이 자격증을 취득한 계기로는 저도 순천대학교 사회체육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체육 쪽으로 진로를 이제 포기를 하고 저는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니고 그 십자인대 수술을 하면서 이제 재활 과정을 통하고 이제 재활을 통해 선수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 근대오종 트레이너로 있는 학교 후배가 체력 코치 협회 교육을 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체력 코치 협회 교육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체력 코치 협회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제 한 6개월, 7개월 이후에 가라데 대표팀을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원삼성 U18팀이나 진천 선수촌 견습 트레이너로 이제 파견을 통해서 경력을 많이 쌓은 후에 이제 총장님의 권유로 가라데 대표팀 트레이너 TO가 났는데 혹시 지원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말에 조금 망설였지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가라데 대표팀에 지원을 했고 너무 운이 좋게도 가라데 대표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제가 가라데 대표팀에 들어와서 가장 좀 뿌듯했던 거는 어쨌든 선수들과 함께 하는 직업이고 선수들이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선수들한테는 좋겠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이런 결과라든지 그런 메달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기도 하고 선수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좀 많은 힘을 돋구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체력 코치 협회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수업 중에 딱 2개를 조금 저는 골라봤는데 저도 이제 최명훈 선생님이나 문현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화 프로그램 저도 처음에 주기화 프로그램을 딱 짜면서 한번 최명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과연 이 주기화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필요가 한지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최명훈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기화 프로그램을 일단 1년치를 짜두면 이제 그 스케줄이 변동이 있을 때 뭔가 유기적으로 너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주기화 프로그램을 짜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현장에서 스케줄이 엄청 유동적으로 바뀔 때도 있고 이제 훈련 일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밖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서 그 주기화 프로그램을 잘 짜고 이제 선수 트레이너 생활을 한다면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도 내 스케줄에 내 주기화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뭔가 벗어나지 않고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기화 프로그램을 뽑았고 나머지 하나는 기능적 웨이트 리프팅 트레이닝을 할 때 요즘에는 크로스핏이나 이런 데서 역도성 운동들을 많이 하지만 아까 이동윤 사무총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부산 이전에 운동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처럼 저희가 이 동작을 수행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으면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적 웨이트 리프팅을 통해서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선수들이 잘 수행했을 때 그게 되게 뿌듯했었어서 주기화 프로그램과 기능적 웨이트 리프팅을 제가 가장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체력 코치 협회 수업을 들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딱 이 말을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단 시작해봐라. 망설이다 보면 시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망설일 때 먼저 시작해서 좀 더 빠른 출발점을 가지면
선생님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을 드리고요. 다른 교육 과정들이 있는 뭐 카타, 뭐 알카타나 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많을 텐데 체력 코치는 거기와 조금 다르게 파견이라든지 저희가 원하는 대표팀, 실업팀 이런 데로 취업 연계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체력 코치협회 수업을 듣고 자격 취득을 하면 취업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체력 코치협회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용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일정이 있으신데도 그래도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참여하신 다른 여러 선생님들 혹시 이 세 분 선생님들 그리고 협회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혹시 채팅창으로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뭐 이용혁 선생님이나 문현우 선생님 그리고 최명우 선생님께서는 또 현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계속 지금도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코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 또 이렇게 있으실 텐데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 없으실까요? 예, 설명을 통해서 예, 예. 네, 체력 코치 자격을 취득하시고 추가로 필요도 느끼시고 취득한 자격증이나 공부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김수창 선생님, 어떤 선생님께 뭐 질문하신 걸까요? 우리 문현우 선생님, 최명우 선생님, 그 다음에 이용혁 선생님, 김수창 선생님께서 체력 코치 자격을 이렇게 취득하시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또 취득한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공부 방향을 이렇게 여쭈고 오셨습니다. 문현우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주짓수 국가대표팀 트레이너 문현입니다. 네, 체력 코치 자격 취득하고 나서 좀 추가로 필요한 그런 자격증은, 체력 코치 협회에서 하는 교육 중에 체력 코치 말고 다른 교육들이 있습니다. 약간 스터디처럼 진행되는 팀 KCA나 아니면 스포츠 테이핑,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건 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만약 본인이 팀에서 체력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맞는 맞는 역할이 크다라고 하면은 생활체육 역도 지도사 3급이라는 3급, 2급, 1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력 코치 협회에서 팀 KCA, 그리고 스포츠 테이핑, 그리고 생활체육 역도 지도사, 이렇게 세 개를 좀 가장 저는 필요했었어가지고 이거 세 개를 가장 우선시로 취득을 했었습니다. 전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다음에 최명훈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2026년부터 그 이제 체육 코치의 국가대표 그 운영 방침이 바뀌어져서 일단은 체력 코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생활체육 자격증, 그다음에 건강운동관리사, 그다음에 전문 지도사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력 코치 플러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취득하신다면 다른 자격증을 더 많이 따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빨리 2년의 경력을 만들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국가대표팀이나 프로팀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팀들이나 아니면은 협회에서 주어지는 실습 기회를 꼭 활용하셔가지고 2년의 경력을 만드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뭐 CSCS, 뭐 NSCA 뭐 이런 거 막 많이 따시잖아요. 근데 내가 빨리 보다 선수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트랙으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취업이 되셨다. 그때 다른 공부들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격증만 따다가 시간 다 버리시고 결론적으로는 취업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작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멀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최명 선생님과 그다음에 문효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할 때 체력 코치 자격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아까 최명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자, 체력 코치를 취득을 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국가 자격을 취득을 안 하고 있다는 상태면은 내가 선출이다 하면은 전문 스포츠는 필히 따세요. 민, 민증이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선출이 아니라면 생체는 무조건 취득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체력 코치가 이렇게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선수 관리 담당자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 개정안을 따르면은 여기에서 선수, 이제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것과 체력을 관리하는 쪽으로 구분이 나눠지는데, 체력 관리 쪽은 아까 최명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로드맵 그대로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의무 계열로 가고 싶다. 그러면 물치 쪽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RTP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물치 라이센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부가적인 최종적인 페이지 단계에서 선수들의 리포트 플레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체력 코치적인 요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트레이너 면접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타 종목들을 볼 때 경력이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최명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트레이닝 경력 2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자격을 더 따야지 하면서 시간을 버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대한체력코치협회에서 연계해주는 파견과 실습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2년들을 이렇게 채우고 더 큰 무대로서 무대를 확장해 나가신다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일을 꿈꾸시는 우리 체력 코치 분들께서 더 많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 지향점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찬 선생님, 최명훈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셨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수들의 신뢰와 선수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하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트레이너 쌤들이 하시는 것들은 선수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선수들과의 대화를 많이 한다라든지 혹은 간혹 가다가 가스라이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뭐 내가 최고의 선생님이야, 나만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한데 가스라이팅은 결국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자가 안 좋게 보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실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뭐 노하우라고 하긴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선수들이 어려워하고 한계라고 느끼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트레이너는 옆에서 치어리더가 아닙니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그냥 잘했어 하고 아이싱이나 대주고 마사지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수의 퍼포먼스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끌어준다라는 것은 향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향상을 시킨다라는 말은, 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점에서 체력 코치는 그 선수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어렵게 말고 그 선수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잘 풀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커트가 뭐 골반 너비로 벌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선생님이 보여주고 뭐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소리를 내어준다라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선수가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끔 빠르게 만들어줘서 그 선수가 와, 이건 안 됐었는데 됐네? 선생님 말 따라하니까 됐구나. 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 선수는 저절로 트레이너가 막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고 훈련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음, 사실 이 신뢰관계는 한 번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불변의 법칙처럼 깨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선수와 약속했던 부분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팀 훈련 외적으로 새벽 훈련이나 야간 훈련을 선수와 따로 잡아서 그 선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선수가 32강권 16강 선수라면 그 선수가 준결승에 갈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이제 신뢰성이 나타나고요. 특히나 이제 부상이 있었을 때 그 부상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고 옆에서 조력해주는 그 역할이 선수가 나를 가장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가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지금 당장 뭐 상황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요. 그 기간이 3년, 5년 길게 가진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명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김정민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선출의 운동을 잘못해서 이제 잘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선수다, 엘리트 선수 출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 종목별 특이성의 움직임에 익숙해져서 그 동작들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보디빌딩 출신 이거는 뭐 제가 뭐 다른 거뭐 폄하하거나 타 종목을 폄하할 게 절대 아닙니다. 몸의 쉐입을 위해서 이렇게 고립운동성으로 또 운동을 했던 그러한 선수분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 단위가 그렇게 발달이 됐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퍼포먼스, 기능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DMT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 습득해 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선출이다라고 해서 내가 이걸 잘 못 따라온다 이런 거는 절대 없고요. 꾸준히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연습을 하고 수업 시간 이렇게 체력 코치 수업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내가 또 계속 따로 연습을 또 해주시면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JJW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시작 및 커리어를 이어갈 때 체력 코치 및 선수 트레이너로서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선생님께 혹시 질문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생활체육 2급 축구 종목을 보유 중인데 추후 커리어를 이어나갈 때 보디빌딩 종목을 추가 취득이 궁금합니다. 자, 문현우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셨네요. 문현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했을 때 리스크가 있는 상황들이 좀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축구를 생활 스포츠로 땄을 정도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본인이 원하는 이제 좋아하는 종목으로 네,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초반 커리어에 있어서 좀 행복감이 조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생활체육 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보디빌딩 종목을 추가 취득하면은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웨이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뢰도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네, 보디빌딩 종목도 취득하실 수 있다면 취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제가 문현 선생님 답변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종목을 내가 원하는 종목, 뭐 좋아하는 종목 이것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우리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내가 축구를 했으면 축구에 대한 그 전문성은 더 이렇게 받쳐줘서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은 다른 종목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체력 트레이닝의 구성법들 이런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확실히 익혀놓는 게 가장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생체 2급 축구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다른 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1급을 차라리 따셔라. 1급으로 따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지도 경력이 있으시면은 전문 스포츠 2급으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1급으로 올라가시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센터를 오픈한다. 뭐 개인 트레이닝 센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퍼스널 센터나 이런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을 또 이렇게 고려를 하신다라면은 뭐 보디빌딩 종목을 갖고 계시면은 되십니다. 예.
아무튼, 1시간 넘도록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카이로스타의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신 이러한 모든 선택들이 체력코치라는 이런 진로를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체력코치 모집에 관련돼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협회에 문의 주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체력코치 교육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